보통 신화라고 하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은 한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아주 정교한 설계도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신화가 어떻게 고대 왕국의 청사진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라를 하나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고대 왕국 신라의 건국 신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라는요, 그 해답을 바로 이 이야기 안에서 찾았거든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바로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원전 57년으로 가볼게요. 당시 진안 땅에는 힘 좀 쓴다는 6부족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 그림처럼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딱 뽑아서 자, 오늘부터 이 사람이 왕입니다 하면 다른 부족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를까요? 어림도 없죠. 바로 전쟁 날걸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뭔가 아주 특별한 해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화가 정말 기가 막힌 첫 번째 해결책을 쫙 내놓습니다. 신화는 여기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냥 누가 걸어 나온 게 아니죠. 하늘에서 빛이 쫙 뻗어나오고 신성해 보이는 흰 말이 나타나고 이건 그냥 평범한 리더가 아니라 하늘이 직접 고른 리더의 등장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 흰 말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곳에 글쎄 빛나는 보라색 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하필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아일이라는 장치가 정말 절묘해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핏줄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부족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는 인간들의 규칙을 뛰어넘는 하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6부족장 중 누구도 왜 제가 왕이야? 하고 따질 수가 없게 돼요. 신성한 권위에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내린 왕이 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직 한 걸음 더 남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인정한다고 쳐도 6부족은 여전히 그냥 6개의 다른 마을일 뿐이에요. 아직 끈끈한 우리라는 느낌,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들을 진짜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신화는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멋진 대칭을 보여줍니다. 왕이 하늘에서 왔다면 이번엔 어디서? 바로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룡, 그러니까 닭의 머리를 한 용이 나타나서 알령 우물에서 여자아이, 즉 미래의 왕비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하늘을 상징하는 왕과 땅을 상징하는 왕비. 이 둘의 결합은 곧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상징이에요. 흩어져 있던 6부족이 드디어 하나의 가족,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통합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퍼포먼스였던 거죠. 자, 이제 볼까요? 신성한 왕도 있죠. 하나로 뭉친 백성도 있죠.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국가의 정체성, 바로 비전입니다. 바로 국가의 비전에 대한 질문이죠. 이 새로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위대한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신화는 그 거창한 국가 비전에 건국자의 이름 석자에 전부 담아놨습니다. 그의 이름 박혁거세. 이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신라의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박은 밝다는 뜻이고요. 거세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정교함이에요. 왕의 이름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비전 선포문인 셈이죠. 우리 신라는 앞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건국자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표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았네요. 완성된 마스터 플랜을 함께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모두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신화는 하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결합, 그리고 빛의 통치라는 완벽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건국 신화는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설계도였던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건국의 가장 큰 숙제였던 권위, 통합, 비전, 이 세 가지를 신라는 카리는 법이 아니라 이야기, 바로 신화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장치를 통해서 해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결국 신화는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어떤 어려움에 맞서 싸웠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 같은 겁니다. 신화를 제대로 읽어낸다는 건 곧 그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신화들, 예를 들어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신화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